안녕하세요 여러분. 귀궁 12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비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강철이 그 곁을 지키는 열이,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팔척귀의 기운, 풍산을 통해 움직이는 저주, 그 중심에 놓인 광안문집. 과연 이 책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왕실의 죄를 품은 진짜 역사일까요? 왕 이정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귀궁 13화 시작합니다. 걸 뒤 산길, 열이와 강철이가 말없이 걷고 있다. 머문 자들의 기척은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아직 남아있다. 비비의 죽음 이후 강철이는 깊은 상실에 잠겨있다. 말수는 줄었고 눈빛에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다. 비비는 평생 너만 따랐지. 강철아, 그 아이도 마지막까지 너를 믿었을 거야. 비비는 나보다 먼저 사람이었어. 나보다 더 따뜻하고 나보다 더 용감했지.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지키지 못한 게 죄가 아니라 지금도 슬퍼하는 내 마음이 너를 사람답게 만들고 있어. 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강철이는 고개를 숙인다. 손끝이 떨리고 그 떨림을 열이가 살며시 감싸 안는다.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마음이 저린 건 이게 감정이라는 거야.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야.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다 사람이라서 느끼는 거야. 그리고 넌 지금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걷는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고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사람처럼 잘게. 그 아이를, 비비를 꿈속에서라도 안아줄 수 있을까 봐. 괜찮아. 내가 있지 않는 한 비비는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같이 기억할게. 잠시 후 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그런데 혹시 가섭스님 말 기억나? 내가 떨어졌던 날 절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왔었대. 스님은 그걸 보곤 승천을 거부당한 혼이 돌아왔다고 하셨지. 기억나. 그분은 내가 원래 1000년 전 승천 중이었는데 인간 아이의 눈에 띄어 떨어졌다고 했어. 어머니도 나를 인간과 이무기의 경계에서 낳았다고 했지. 맞아. 스님은 그러셨어. 이 아이가 사람의 길을 택하면 저주는 끝나고 이무기의 길을 택하면 왕조가 무너진다고. 어머니는 늘 말했어. 선택은 내 피가 아니라 내 뜻으로 해야 한다고. 그럼 이제 내가 택할 시간이야. 감정이 아프더라도 그게 너의 힘이 될 거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하늘 아래 겹쳐지며 멀어진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하나로 뻗어 어둠 속을 천천히 감싸 안는다. 그들이 느낀 이 감정은 순간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리고 그 새벽이 끝날 무렵 진짜로 사람이 되어 있을 존재는 누구일까? 실내 어두운 전각 내부. 왕 이정은 묵직한 기운을 풍기는 책 광안문집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들어선다. 이것이 연종의 마지막 기록. 첫 페이지를 넘긴다. 붉은 먹으로 적힌 문장이 나타난다. 팔척의 산에 왕의 피를 삼켜 나라를 뒤흔들이라. 팔척귀 그리고 왕의 피라니. 어린 시절 광증에 시달리는 선왕의 문 앞에 서 있던 이정. 아버지는 왜 계속 중얼거리셨을까? 저 그림자, 저 냄새. 책장을 넘기며 고요히 읽어 내려가는 이정. 곳곳에 번진 핏자국 찢긴 페이지 속에서 문장을 발견한다. 왕자는 피로 물들고 피는 저주를 부르리라. 그 저주를 봉인할 자는 왕의 손 아니면 안 된다. 책 속에서 삐져나온 낡은 화첩. 펼치자 핏빛 왕좌 위에 앉은 아이의 초상이 보인다. 이 아이는 광무. 연종의 피 버려진 피. 눈을 감은 이정이 말없이 화첩을 감싸준다. 그 손엔 떨림이 있다. 우리는 저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끝도 내가 정하겠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저주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왕이 된 이정은 과연 이 죄의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이름 없는 광무가 되어 사라질까? 실내 어전. 왕 이정이 광안문집을 덮고 상선을 부른다. 팔척귀 그 이름이었군. 상선, 이 책을 정리해라.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받아들며 전하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왕실의 피로써 내려간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정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철저히 남겨야 한다. 상선이 책을 넘긴다. 팔척귀는 연종의 서자, 광무의 홀령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피의 희생으로 처음 봉인된 존재. 왕의 피로 시작된 저주는 왕의 피로만이 끝날 수 있다. 데비의 처소. 데비가 창문 옆에 앉아 비강문집의 일부를 바라본다. 역사는 반복된다. 광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는 피를 흘릴 차례. 궁궐 바깥. 풍산이 서 있는 곳. 돌연한 강풍과 함께 어둠이 몰려든다. 우리 왕의 피가 움직였다. 내가 다시 깨어난다. 풍산의 눈이 붉게 뒤집힌다. 전각 앞 영의정과 대비가 그를 바라본다. 그 장군님은 돌아왔다. 팔척귀는 왕의 피를 삼켜 다시 태어난다. 잠시 후 풍산은 주위를 파괴하며
조정 관리들을 습격하고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그가 가진 힘은 단순한 빙의가 아닌 팔척귀와의 동화에 가까웠다. 궁중 소장 허겁지겁 달려오며 대비마마 팔척귀가 조정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남군영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내금이 중 절반이 대비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인다. 이정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왕좌의 저주를. 팔척귀는 100년 전 피로 잊힌 아이의 이름에서 비롯된 존재였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복수일까? 아니면 억울함을 들려주기 위한 외침일까? 아니면 풍산을 빌려 또 다른 욕망을 이룰 도구였을까? 대비의 전가, 어두운 등불 아래 대비와 영의정 영상이 마주 앉아있다. 바깥에선 밤새 불어오는 바람이 창호를 흔든다. 영상 전하께서 모든 걸 알아채셨습니다. 팔척귀의 진실, 광무의 희생까지. 그 분노는 단지 피 때문일까요? 아니면 속죄를 위한 각성일지도요.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실이란 때론 가장 위험한 무기이지요. 허나 폐하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주와 왕좌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왕좌는 원래 선택의 대가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피 한 줄기보다 무거울 때도 있지요. 영상은 대비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문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숨겨둔 또 다른 아이입니까? 운명이 선택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조차 모르게 이미 선택된 걸지도 모르지요. 잠깐의 정적. 밖에서 바람이 불고 창호가 덜컹인다. 저는 아직 대비마마가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내 아이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내 죄입니까? 영상 그 셋 다. 대비는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떨림은 없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서도 뺏을 준비를 해야지요. 그것이 왕실의 숙명이라면 영상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실과 피의 무게를 그 아이는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린 또 다른 아이를 찾아야겠지요. 두 사람의 대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무거운 침묵이 전각 안을 가득 메운다. 창밖엔 고요한 밤이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겁다. 밤 궁궐 재단.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팔척귀의 형상이 공중을 맴돈다. 바람은 고요하지만 마치 무언가가 눈을 뜨려는 듯 긴장감이 맴돈다. 팔척귀 피다. 나를 부른 피가 다시 흐른다. 그 피는 누구의 것이었지? 왕의 것이었나? 아니면 버려진 자들의 것인가? 왕 이정이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재단에 올라선다. 손에는 왕실의 검, 화령검이 들려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 저주 내가 끝낸다. 하지만 끝낼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 걸까? 팔척귀는 왕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말을 내뱉는다. 너희는 나를 봉인하려 했다. 피를 버리고도 왕좌를 지키려 했지. 나는 단지 잊힌 피의 기억이다. 과연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다. 넌 기억이 아니라 죄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끝낼 자다. 아니면 함께 사라질 자일지도 모르지. 이정은 화령검을 재단에 내리끊는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붉은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온다. 주변이 흔들리고 팔척귀의 형상이 비틀린다. 그 피는 돌고 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순간 강철이와 여리가 재단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여리는 팔척귀가 남긴 틈 사이로 몸을 날려 재단 안쪽으로 뛰어든다. 전하, 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팔척귀는 기억에 뿌리를 둔 존재예요. 진실과 마음이 함께 닿아야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간다. 난 그 아이를 잃었어. 이 고통을 안고 저 안으로 간다. 저주를 끝내기 위해. 강철이는 팔척귀의 그림자 틈 속으로 뛰어든다. 붉은 연기 속에서 강철이의 몸이 빛에 감싸이며 흔들린다. 여리는 재단 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외친다. 이 빛이 내가 준 마지막 빛, 우리가 이어갈게. 강철아,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팔척귀가 포효하며 찢어진 듯한 비명을 지른다. 재단의 빛이 폭발하며 허공을 찍고 강철이의 실루엣이 팔척귀와 뒤엉킨다. 이 감정, 이건 사람의 따뜻함. 강철이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쉰다. 왕 이정이 다가와 조용히 묻는다. 무사한가? 넌 끝낸 건가? 그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다 사라졌어요. 붉은 먼지가 사라진 자리, 여리가 강철이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싼다. 끝났는가? 아니, 시작이군.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순환의 시작인가? 이정이 칼을 들고 선택한 결말은 운명을 거스른 걸까? 아니면 단지 운명대로였을까? 팔척귀가 사라진 지금
그 빈자리를 이정 자신이 메우게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광화문집의 봉인은 해제되었고 팔척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왕의 눈빛 속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전쟁이 남아있고 강철이와 열이 그리고 이정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저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지워져선 안 될 것이다. 그 피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예언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첫 문장일지도요. 비궁 14만은 그렇게 평온 속에 남은 긴장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